그래서 이영학이 이제 딸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영화를 같이 보자라고 해서 데리고 와라라고 시킵니다. 근데 딸 이양은 아빠가 시킨 대로 그대로 우리 영화 같이 보지 않을래? 유인을 한 거죠. 안방에 숨어있던 이영학은 자신의 딸인 이양을 시켜서 수면제를 탄 음료를 피해 학생에게 먹게 했는데요. 피해자의 위치 파악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이양에게 피해 학생의 휴대전화를 들고 나가게 해서 시장에서 전화를 끄라고 시키기도 했습니다. 아, 그래서 그 딸만 밖에 돌아다니는 네. 영상이 포착된 거군요. 그렇죠. 이영학은요, 이 피해 학생이 깨지 않게 바늘이 없는 주사기에 수면제를 녹여서 계속 먹게 만들었는데요. 그 수면제를 먹이면서 다음날까지 가득 차서 거들렀습니다.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중간에 의식이 돌아온 이 피해 학생이 놀라서 소리를 질렀고요. 자신이 체포될 것이 두려워서 결국은 피해자를 목을 졸라서 살해했습니다. 친구 엄마가 경찰에 그날 밤에 신고를 했는데 어디 막 다 찾아볼 수 없으니까 못 찾았던 거예요. 근데 이런 때가 좀 있잖아요, 이런 사건들이. 네. 어머니는 정확하게 딸이 어디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. 느낌이. 예, 느낌이 오셨고요. 또 어머니는 알고 있는 거죠. 이 이영학의 딸 말고는 지금 만나고 있을 사람이 없다. 평상시에 전혀 연락 끊긴 적 없고 한 번도 없었고 나에게 연락이 안 된다. 걱정이 되십니까? 그런데 범죄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려웠던 거죠. 폭력이 사용되었거나 납치되었거나 이런 흔적이 전혀 없으니까 친구 만나러 갔던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자면 어머니께서 경찰에 직접 오셔서 실종 신고를 하신 이후에 약 12시간 동안 피해 학생은 살아 있었습니다. 그 사이 구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. 당시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었고 행정안전위원회에 있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질타를 했거든요. 그래도 피해 어머니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스템이 그 당시엔 그랬고 이후에 좀 바뀌었어요.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이 개정이 돼서 실종자 수사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경찰이 나설 수 있도록 됐고요. 근데 진짜 악질의 그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공포를 느끼면서 죽어가는지 생각해보면 진짜 악질이고, 그리고 그 범죄자는 죽일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닐까 싶어요. 어차피 자기가 이제 하는 행동을 그 아이는 얘기할 거잖아요. 이 집에서 그 행동을 했다는 거는 마지막은 죽이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영학의 행동을 보면 공감 능력이 없고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졌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여기인 거죠. 안방에 피해자 시체를 둔 상태에서 딸과 함께 볶음밥을 해서 태어나고 먹었고요. 딸과 함께 곰팡이 제거제, 표백제하고 락스 성분이죠. 이걸 구해 와서 시신을 닦았다고 합니다. 부패를 좀 더 더디게 하기 위해서죠. 그리고 나서 100m 남떨어진 그런 곳으로 가서 아래로 유기했습니다. 시신을. 근데 이형은 진짜 왜 저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 거죠? 네, 일단 우리가 일단 쓰레기다, 심리적 지배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자신의 어머니를 보면서 겪어왔던 폭력과 위협과 폭력, 아이가 보는 데서도 노출되었던 수많은 이 문제점들이 이 아이에게는 두려움과 공포로만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 상황을 내가 벗어날 수가 없다. 그리고 만약에 벗어난다면 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두려움과 공포는요, 지시에 순종하면서 생존을 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안 됩니다. 1년의 범죄 행위를 봤을 때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됐었지 딸이, 이걸 공범이잖아.